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 디자이너 센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물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모든 것들이 비싸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아쉬워서요. 국가통계 포털에 힘을 빌렸습니다. 통계청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항목들의 물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화면 오른쪽에 조회 설정을 통해서 원하는 항목과 기간 등 세부 옵션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좀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알려드리자면, 제가 품목을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제하고 있잖아요. 특히 가공식품에서 궁금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체크 해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 해제 버튼을 클릭해서 한 번에 해제한 다음에 관심 있는 항목만 체크하세요. 영상 찍을 때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없을 리가 없는데 이런 새로운 사이트 활용하실 때는 가능한 많이 눌러봐야 한다는 걸 꼭 경험해봐야 알게 됩니다. 어쨌든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 다음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엑셀로 다운로드 하는데 AI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시각화 하실 분들은 CSV 형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통계청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의 열과 행을 바꿔줍니다. 엑셀엔 복사 후에 행열을 바꿔서 붙여넣기 하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기준값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할 배경값도 추가해 주는데요.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종 물가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 배경의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표현하는 최고값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품목과 품목 사이에는 빈 줄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저처럼 NA라고 하는 빈 값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비워두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릴 그래프에 빈 공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데이터를 모두 입력한 다음에 혼합 차트를 이용해서 각 그래프의 유형을 다르게 설정해 줍니다. 기준값과 물가지수의 변화는 꺾은 선 그래프, 배경은 막대 그래프로 편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지만 약간의 편집을 더하면 해외 신문에서 종종 보는 그래프가 완성됩니다. 배경의 막대 그래프 너비와 선의 서식을 조금만 변경해도 말이죠. 그리고 그래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는데 굳이 사이에 빈 값 안 넣어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나중에 다 지웠어요. 이 그래프는 사이클 플롯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항목들의 물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물가지수 항목들은 각자 글상자로 넣는 편인데 이것도 셀의 위치를 입력해서 나중에 변경하더라도 자동으로 수정되도록 만듭니다.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래프 아래쪽에 범례 중에 막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항목들 사이를 구분하려고 임의로 추가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가지수 중에 가장 높은 것보다 살짝 높은 수치로 넣어요. 그래야 지금 가장 높은 지수인 설탕의 수치도 그래프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검은색 점선은 2020년의 물가로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보다 위쪽이면 물가가 올라갔다는 거고 그 거리가 멀수록 많이 올라갔다는 얘긴데 2025년 현재 모든 항목이 그걸 다 해내버리네요. 물가지수 항목들을 설정한 기준은 거창한 건 없고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는 항목들로 정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물가지수에서 궁금했던 항목은 빵이었어요. 최근 물가 관련해서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뒤의 내용도 빵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우유랑 설탕도 찾아봤는데 솔직히 설탕값이 이렇게 올랐을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중간쯤에 엄청난 증가를 겪는데요. 월세의 경우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는 게 느껴지죠. 물론 직관적인 금액으로 생각하면 실제 금액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아마 항목별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그 항목에 관여한 사건들도 같이 파악할 수 있겠죠. 물가지수 상승 패턴에도 항목별 차이가 느껴져서
좀 더 파고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아쉬운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외식 메뉴들 중에 제육덮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돈가스가 있으면 당연히 제육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파인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사이클 플롯은 막대 그래프나 꺾은선 그래프 모두 가능하지만 시간 기준의 변화를 나타내다 보니 꺾은선 그래프가 좀 더 효율이 좋은 편이긴 합니다. 시간상 선의 변화에 따라 물가 상승이 유지되었다거나 꾸준히 올라가기만 했다거나 하는 식의 구분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항목을 하나 정해놓고 가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해보죠. 최근 핫했던 소금빵의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금빵 한 항목의 가격 변화를 통계청 사이트에서는 보기 어려워서 저답게 조금 단순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기간별 검색을 이용해서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유명한 제과점의 소금빵 가격을 검색해봤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격도 자세하게 써주시는 블로거 분들이 많아져서 덕분에 조사 잘했습니다. 만들어진 데이터로 꺾은선 그래프를 편집했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좀 둬야 할 것 같아서 서울과 서울 외 지역에는 색상 그룹을 다르게 지정했고요. 2025년 기준에는 점을 하나씩 더 추가했어요. 같은 시점의 수치를 비교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추가합니다. 만들어진 그래프를 좀 더 볼게요. 그래프 아래 범례로 확인할 수 있지만 저는 그래프 옆에 직접 범례를 붙이는 걸 좋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상호명을 직접 쓰진 않았는데 아마 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만한 이름들일 거예요. 한국 5대 빵집, 3대 빵집 등으로 검색해서 소금빵 가격이 많이 나오는 곳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계열은 서울 지역, 보라색 계열이 서울 외 지역인데 전북, 인천, 대전의 유명한 곳으로 골랐어요. 데이터 조사 시점을 2019년으로 잡은 건 2019년 말부터 팬데믹이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빵이 주요 검색어에 등장한 건 2020년부터였어요. 2020년에는 소금빵을 처음 먹어본 분들의 후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인천 지역의 모 빵집은 소금빵으로 처음부터 유명한 집이더군요. 대전의 S당 빵집은 소금빵의 일본식 표현이었던 시오빵으로 먼저 리뷰에 올라 있었고요. 소금빵으로 처음부터 유명해진 인천의 S빵집의 2019년 소금빵 가격이 1,666원입니다. 가격이 특이한 이유는 3개에 5,000원씩으로 팔았기 때문인데요. 이 가격이 2022년까지 유지되다가 다른 빵집들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 한 번 오르고요. 이때 한 개에 2,000원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사실 이 가격들도 완전한 조사라고 보긴 어려운 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대료, 두 번째는 분점당 가격차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무게가 있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분점들이 생기는 빵집들은 임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같은 빵이라도 백화점에서 파는 빵과 본점에서 파는 빵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특히 조사 중에 2024년에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는 L당은 제가 다른 분점과 가격을 비교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에요. 수도권 지역 분점과 지역의 본점의 차이가 있더군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무게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특정한 빵집의 소금빵 크기가 유달리 작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격 차이를 보려면 사실 무게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블로그만으로는 조사하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빵을 만드는 재료뿐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소금빵 가격은 1,500원에서 3,000원대 후반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그 이상의 가격들도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차이가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마다 용납할 수 있는 가격의 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품목의 가격이 비싸다 혹은 싸다라고 지정하는 건 객관적인 수치라기보다
이젠 주관적인 감각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의 상황상 물가가 급하게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내가 주로 이용하는 품목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 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